이슈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의 이슈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해 볼 텐데요. 먼저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인데요. 지수의 반등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2000선 회복도 눈앞에 두고 있는 구간 속에서 낙폭과대주가 상당히 선전하면서 좀 재기를 노리고 있는데요. 지금 구간에서 이 낙폭과대주 공략 포인트는 어디로 잡아야 할지 지금부터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준구 전문가 그리고 이혜진 기자 두 분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기자 먼저 저희가 일단 증시 반동세가 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좀 수급도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떤 배경인지 그리고 또 반등장에서 좀 주역이 될 만한 주인공들은 어떤 종목들이 조금 올라왔었나요? 네, 최근 국내 증시 말씀하신 대로 빠른 지수 복원력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지난 8일부터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 하루 만에 1% 가까이 오르면서 단숨에 1980선 위로 올라섰고요. 오랜만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 동시에 사들이면서 지수를 끌어올렸고요. 오늘도 코스피가 장 초반부터 1990선 위로 올라선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그렇지만 시총상해주 대부분이 반등했고요. 그동안 이제 낙폭과대주로 꼽혔던 업종들이 좀 증시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종별로 좀 보자면 기계업종의 상승률이 좀 가장 높았는데 전일 대비 2.6% 가까이 어제 좀 오르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이어 철강이 1.7% 정도 상승했습니다. 또 IT 업종도 최근 삼성전자의 선정과 더불어서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또 조선주도 대형 4대 대형사 중심으로 좀 큰 폭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 반등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외적으로는 미국 증시에서 다우지수 그리고 S&P 500 지수가 계속해서 좀 사상 최고치 경신 좋은 흐름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에 이제 그동안에 좀 증시 발목을 잡았었던 우크라이나 리스크의 증시 영향력도 점차 경감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또 보시면 유럽 중앙은행에서의 추가 경기 부양 기대감도 계속해서 이제 월 초부터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 경기가 현 수준에서 좀 더 나빠지기는 어렵다라는 인식도 전반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1분기 기업 실적이 물론 좀 대부분 부진하게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어닝 시즌이 막바지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이제 그러한 가운데 2분기 실적으로 시장의 관심이 점차 옮겨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코스피 1950선의 지지력이 현재 확인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다만 증권가에서는 약간 좀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코스피가 2000선 안착까지 단숨에 가기는 어렵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반등이 좀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제 현 수준에서 코스피가 서서히 반등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2000선을 터치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역시 이 증시를 둘러싼 대외 환경은 조금 호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2000선, 조금 전 이 기자도 언급을 해줬다시피 2000선 부근에서의 좀 터치 형태의 좀 안착보다는 좀 서서히 좀 반등세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전문가님께서는 또 증시 반등세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사실 국내 증시의 절대적인 지지선 역할을 했던 부분이었죠. 코스피 PBR 한 배 부근에 좀 와 있는 상황인데요. 증시 반등세는 어느 정도까지 좀 지속이 될 거라고 보고 계시나요? 네, 일단 그 PBR 기준으로 지금 오늘 주제가 아무래도 낙폭과대니까 코스피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2011년 이후에 코스피가 PBR 1 이하로 빠진 경우가 8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경우에 있어서 그 8번 빠졌은 경우에서 전부 다 그때 그 당시 그러니까 8번 PBR 1배 이하로 빠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낙폭이 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경우 7번에 걸쳐서는 전부 빠르게 그 낙폭을 다 회복을 했습니다. PBR 1 이하로 빠졌을 때는. 유일하게 한 번 안 빠졌던 때가 PBR보다 좀 상당히 많이 빠졌을 때가 작년 6월 달인데요. 작년 6월 달 이제 1800이 잠시 깨지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 경우도 PBR 1배까지 회복을 한 다음에 조금 조정을 받은 다음에 큰 폭으로 다시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역시 PBR 1배 이하는 상당히 그러니까 저평가되어 있는 명령이고 그 이하로 빠지기는 증시가 좀 쉽지 않다는 거죠. 다른 나라 대비해서 보더라도 그렇게 되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자산가치, 결국 PBR은 자산가치인데 PBR 1배 이하라는 것은 그 자산가치가 그러한 신뢰가 신뢰 훼손 가능성이 적은 구간에서는 그러니까 특별히 그 자산가치가 주가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뭐 자산 가치가 훼손된다, 뭐 갑자기 뭐 통화가 뭐 잘못된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그런 구간에서는 역시 회복이 빠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요. 그럴 때는 역시 저평가 매력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 PBR 1배 최근의 양상은 특히 올해 들어와서 양상은 어떠냐면은 네. 1배가 지금 PBR 1배 수준은 한 195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950선을 기준으로 1배 이하냐 1배 이상이냐 이런데 최근에 몇 달간 흐름을 보면은 1배 이하로 빠지면은 다시 반등을 하고 다시 반등을 했다가 좀 다시 빠지고 네. 1배 이하로 빠지고 이렇게 이런 현상인데 저점은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요번에도 1930선 저점 깨고 다시 왔다가 다시 지금 올라오는 형태인데 문제는 이제 최근에 고점을 다시 한번 베낄 수 있느냐. 지금 계속 벗기는 과정에서 어떤 추세대를 하고 딱 추세대 하단부에서 지금 반등하는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2000선 터치를 하겠지만 좀 힘들지 않느냐 뭐 이런 여기까지 얘기하는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지금 PBR 1배가 깨졌을 때는 반등을 한다. 그렇다 그러면 1950선은 상당히 강한 지지선이다. 그렇다 그러면 주가가 지금 최근에 상당히 좁은 바운드에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바운드가 어느 순간에 이제 어느 쪽으로 튀느냐. 근데 1배 이하인 1950 이하로 떨어지기에는 그렇게 큰 뭐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자산 가치가 훼손될 이유가 없다. 그러면은 좁은 바운드에서 우리가 주가가 항상 수렴했다가 확산한다고 가정하면은 아무래도 조금 위로 조금 뭐 큰 물론 뭐 크게 뭐 훼손될 가치가 자산 가치가 훼손될 이유가 있으면 아래로 하겠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는 수렴하는 구간이고 그렇다 그러면은 조만간 어떤 방향성을 좀 더 확실하게 잡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코스피 PBR 한배 부분이 1950선 부근에서의 지지력은 좀 확인이 된 것 같고 계속해서 저점은 높여가는 형태로 지수가 좀 상승할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고 계시네요. 지금 낙폭 과대주 저희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수 반등장에서 낙폭 과대주 종목들이 상당히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어떤 종목군들이 좀 의미 있다고 봐야 할지요. 또 기술적인 이 반등에 그칠지 이런 여부도 좀 궁금해지고요. 과거 사례상 낙폭 과대 업종 수익률은 어땠습니까? 예. 아까 제가 8번 있었다고 그랬으니까 그 경우를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리서치를 해본 결과는 역시 이제 PBR 1배로 빠졌을 때 이제 다시 회복하는 과정에서 어떤 주식이 많이 좀 올랐느냐 우리가 뭐 일괄적으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낙폭 과대한 업종의 수익률이 훨씬 좋았습니다. 그건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은 코스피 대비해서 하락률이 큰 업종이 코스트 대비해서 상승률이 높았고요. 그러니까 탄력이 더 좋았다는 얘기죠.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많이 올라갔고 하락률이 작은 업종은 의외로 물론 일괄적으로 그러지는 않습니다. 물론 종목 업종이나 그런 별로는 일부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상승률이 낮았고 특히 코스피가 하락할 때 거꾸로 상승한 업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업종은 코스피가 이제 다시 상승으로 반전을 했을 때는 상승률이 낮거나 오히려 빠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일괄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적용하기 어렵지만 전반적으로는 낙폭이 과대한 업종이 아무래도 조금 상승률이 높았다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 PBR이 깨졌다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최근의 경우 보니까 역시 하락률이 컸던 최근에 전번 같은 경우 조선이나 무슨 화학이나 증권이나 이런 쪽이 저번에 반등할 때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반등이 좀 좋고 아무래도 하락폭이 적었던 업종은 반등폭이 작았는데 그중에 하나 예외는 뭐였냐면 IT 업종은 하락폭도 적었는데 또 반등할 때 반등도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일단 낙폭이 큰 업종이 주로 반등을 하겠지만 그렇지만은 시장 내에서 또 실적이 너무 좋고 향후도 좋은 업종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할 때 또 상승했다. 뭐 이렇게 하면 되고요. 전반적으로는 낙폭이 큰 업종이 반등이 컸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지수가 1950선에서 지지 확인하고 반등하는 구간에서 낙폭 과대주 당연히 반등 탄력도 더 있다는 의견이고요. 시장 대비 하락폭이 컸던 종목군들이 오히려 또 상승할 때 반등할 때 상승폭도 더 클 수 있다는 이런 부분 좀 확실하게 저희가 또 데이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낙폭 과대주 가운데요. 그래도 반등이 계속해서 좀 지속될 것으로 예견이 되고 있는 섹터는 증권가에서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일단 증권가에서는 공통적으로 봤을 때 철강주를 좀 가장 많이 꼽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뭐 아직 업황의 대세 상승 다들 아시다시피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2분기 실적 개선이 가장 많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유망주로 철강주를 꼽고 있습니다. 자, 좀 더 자세한 증권가 투자 의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양증권입니다. 연구원 이야기를 전화 취재 통해서 좀 직접 들어봤는데요. 이 초점을 어려운 시기에도 그래도 선방했던 업종에 좀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외 리스크 또 악재가 있었던 구간에서도 좀 반등세를 보여줬던 쪽이 유망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일단 그런 측면에서 증권과 철강 그리고 화학 섹터를 좀 좋게 보자라는 조언이 나왔고요. 이제 이어서 KB투자증권입니다. 일단 이 증권사 같은 경우 이번 주가 시작되기 전부터 일단 낙폭과대주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놨었는데 그 중에서도 고베타 그러니까 좀 더 민감도와 탄력도가 좀 더 높은 쪽에 좀 주목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이하게는 개인 순매도 상위에 있는 업종군을 좀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업종으로 은행과 화학 그리고 소프트웨어, 조선과 에너지 섹터를 추천하고 있고요. 자, 이어서 현대증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종목까지 함께 언급을 해줬는데요. IT 업종 가운데 그래도 실적이 좀 꽤 괜찮게 나오고 있는 LG이노텍 그리고 삼성전자를 추천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대신증권 의견 보실 텐데요. 약간은 이제 다른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보셨을 때는 낙폭과대주, 지금 구간에서 사도 좋다라는 이야기가 가장 많았었는데 네. 일단은 지금 매수하기는 좀 이르다, 시기상조다라는 의견이 나오는 것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 달은 아니고 다음 달 중에 좀 더 싼 가격에 좋은 매수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눈여겨볼 업종으로는 철강과 건설 업종을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NH농협증권까지 자동차, 은행 그리고 철강과 조선주를 지금 좀 가장 강력하게 거론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대체로 철강 업종에 중복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철강주가 대부분 좀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낙폭과대주의 이 투자 시기와 관련해서는 이번 달보다는 또 다음 달에 더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네요. 전문가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낙폭과대주가 반등 지속성이 있다고 보고 계시나요? 네. 일단은 우리가 최근에 지수를 보면 2000포인트 좀 넘었다가 1930까지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지수상으로는 한 3% 정도 빠진 겁니다. 근데 사실상 뭐 업종별로 하면은 뭐 10% 이상 빠진 업종이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낙폭과대주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종목들의 특징을 보면은 뭐 하락 시에 보면은 개인들이 많이 사는 겁니다.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제 주로 많이 그냥 매도한 업종들이 많이 빠지죠. 그러면서 개인들이 이걸 받아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손해를 보는데 이런 종목군들을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네. PBR 1 이하에서는 반등 시 이렇게 어제 같은 경우 조선업종 같은 경우 반등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그동안 이제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개인들이 많이 팔거든요. 그러면서 거꾸로 어제 보면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그동안 많이 팔았던 그렇게 많이 팔았던 조선업종을 기관과 외국인들이 좀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상승률이 좀 상당히 좀 돋보였지 않습니까? 막 이 경우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낙폭이 큰 업종들이 반등을 할 때는 역시 뭐예요? 그동안에 이제 사던 개인들은 팔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산다는 거죠. 막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엔 반등이 좀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얘기는 많이 빠졌다는 얘기는 올라갈 때 또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타가 높은 업종이 좀 높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보기엔 낙폭과대주 공략 포인트는 최근에 하락이 많이 된 것들이 아무래도 많이 올라갑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제 거기만 이제 그 낙폭과대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그다음에 이제 변동성이 클수록 당연히 수익률이 클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하락 시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많이 팔았다는 얘기는 또 거꾸로 상승 시에 예를 들어서 뭐 프로그램 매수나 이런 것들로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러면서 사주기만 하면은 의외로 상승폭이 커질 수 있다. 그래서 거꾸로 제가 보기에는 많이 팔았던 주식이 거꾸로 조금 더 상승폭이 클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거기다 이제 금상첨화로 본다면 실적의 바닥 확인 종목은 그런 면에서 아까 지금 얘기한 철강이 어느 정도 반등이 되고 바닥이 확인된 거죠. 건설은 더 일찍 작년에 이제 바닥이 확인됐고 최근에 이제 바닥일까 생각하는 주식이 조선업종 같은 경우 이제 바닥일 가능성이 높아. 사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이제 삼성그룹에서 그 부실을 다 드러냈지 않습니까? 그 어떤 면에서 보면 때를 다 벗겨놨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군들인데 아무래도 증권사나 이런 쪽에서는 확실히 바닥을 친 건설이나 뭐 철강을 언급을 할 거고 네. 우리가 이제 예측건데 조선이나 이런 쪽은 이제 바닥이 아닐까.
확인은 안 됐지만 뭐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역시 그런 업종, 낙폭 과대 업종으로 봤을 때는 그런 업종에 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최근에 그런 면에서 제가 이게 반등 예상 가능한 한 좀 세 가지 얘기, 뭐 예를 들어 하락폭, 베타가 높다니 개인이 많이 샀다는 거. 대표적인 업종은 역시 조선입니다. 13% 빠졌고요, 최근에 13% 뭐 거의 뭐 종목별로 20% 빠졌고. 그 다음에 개인들이 엄청 샀고 기관과 외국인이 엄청 팔았고. 네. 단지 문제는 이게 업종이 바닥이냐 아니냐, 막 이런 경험이 중요하지만은 역시 낙폭이나 개인이 많이 팔았다 이런 데로 봤을 때는 낙폭 과대 업종이 반등을 한다면 역시 제 보기에는 대표적인 업종이 조선이고, 조선이 낙폭 과대로는 반등하기 폭이 클 가능성이 높고, 그런 것들이 어제 같은 경우 조선 업종이 상당히 강하게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표에 나오고 있는 은행, 화학, 뭐 조선, 기계 이런 이 업종군 가운데 일단 조선주가 탑픽이라고 보고 계시는 건가요? 예, 일단은 업종이 좋다는 것보다는 네. 낙폭 과대 업종 중에서 우리가 고른다면 조선이 제일 낫다. 뭐 그런 면에서 많이 빠졌고, 그다음에 기관과 외국인이 많이 빠졌다. 이제 역설적으로 보는 거죠, 조금 우리가. 네. 그렇게 지금 구간에서 매수도 가능하다고 보고 계시고요. 일단은 어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눌림목을 주겠지만은 바닥은 확인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낙폭과대주 공략 포인트 한번 짚어봤는데요. 낙폭과대 확실히 반등 구간에서 수익률이 더 좋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는 철강주 그리고 또 조선주에 대한 또 관심도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또 투자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준구 전문가 이혜진 기자 두 분과 함께 토론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000선 닿을 듯 말 듯 1997선 지나가고 있는 움직임이고요. 코스닥도 560선 좀 회복 계속해서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종목에 대한 고민은 오후 4시 종목 카운슬러 시간에 풀어드릴 텐데요. 지금 바로 신청을 해주세요. 022128-3388번입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